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아버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범죄죠. 바로 디지털 금융사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에요. 하루 평균 수백 통의 사기 전화가 어르신들에게 걸려옵니다. 왜 하필 시니어일까요? 사기범들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를 노립니다. 공공기관 전화에 익숙한 세대,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취약한 분들을 정확히 겨냥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금융범죄 예방과 디지털 보안을 연구해온 이준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시니어 금융 사기 피해 사례를 분석했어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도 개발했죠. 상담실에서 만난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바로 그 자신감을 노립니다.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사기당한 분들 중 90%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기 멘트 5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만 알면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사기 전화를 차단하셨어요. 단 3분만 투자하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주변 분들께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심스러운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김영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김영숙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2로 시작하는 서울 시내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김영숙님이 받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박 과장입니다. 선생님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피해자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영구 동결될 수 있습니다. 동결이라는 말에 김영숙님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계좌였거든요. 상대방은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김영숙님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은 절대 가족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이라서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의심을 접었습니다. 전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김영숙님은 지시대로 은행 ATM기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세요. 안전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좌 동결이 무서워서 돈을 뽑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전화를 끊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그거 사기야?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 그제야 김영숙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경찰서에 갔지만 이미 돈은 추적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김영숙님은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들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자책과 후회가 계속됐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김영숙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범들은 심리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이에요. 공포와 긴박함으로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사기 멘트들을 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100% 사기인 멘트 5가지를 모르시면 내일이 여러분 차례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대응법이 3천만 원, 5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화로 이 말이 나오면 100% 사기라는 멘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멘트가 전화로 나오면 그 순간 바로 끊으셔야 해요. 1초도 더 들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멘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또는 선생님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5년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이 멘트로 시작된 사기 전화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어요. 왜 이 말을 쓸까요? 사기범들은 여러분이 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70세 박철수 님도 이 말에 속으셨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분이셨는데 범죄 연루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진짜 금융기관이나 경찰은 절대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요. 실제로 계좌에 문제가 있으면 공문서로 통지하거나 직접 방문 요청을 합니다. 전화로 먼저 범죄 연루라고 말하는 건 100% 사기예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멘트가 있어요.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관입니다. 경찰청 금융범죄과입니다. 라는 식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거죠. 목소리도 차분하고 전문적이에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사기 전화 녹취록 3,000건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 피해자의 신뢰도가 평균 87%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공공기관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어요. 67세 이명희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금융감독원 김 과장입니다. 라는 말에 이명희님은 곧바로 믿으셨어요. 과거에 금융감독원에서 실제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요. 전화로 지금 당장 조치하세요라고 하면 그건 사기예요. 세 번째 멘트는 긴박함을 조성하는 말입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영구 동결됩니다. 30분 내로 처리 안 하시면 전 재산이 압류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사기범들의 핵심 전략이에요. 금융보안연구소의 실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 압박을 받은 사람들은 판단력이 평균 60% 이상 저하됐어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가 더 어려워집니다. 74세 정수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사기범들은 바로 이걸 노립니다. 여러분, 금융 관련해서 30분 내로 처리해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계좌 동결도 압류도 모두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최소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 사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위험한 멘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통화 내용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수사기밀이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예요. 한국범죄학회의 피해자 심층 인터뷰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사기를 당한 어르신들 중 82%가
가족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기범이 비밀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69세 최영자님도 그랬어요. 사기범이 아들에게 말하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라고 했대요. 최영자님은 아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처리하려고 했죠. 진짜 공공기관은 절대 비밀 엄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상의하라고 권유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라는 순간 그건 사기범의 함정입니다. 5번째 멘트가 가장 직접적이에요.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검찰 보호계좌로 송금하세요. 금융감독원명의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안전계좌 보호계좌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명확해요. 어떤 공공기관도 개인에게 특정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71세 한동수님은 2,500만 원을 안전계좌로 송금하셨어요. 사기범이 검찰에서 범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계좌라고 설명했대요. 한동수님은 정부가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돈이 들어간 그 계좌는 사기범의 대포 통장이었어요. 송금한 지 10분 만에 돈은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인출됐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6번째 위험한 멘트도 있어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 앱을 깔아야 계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00% 사기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를 보면 놀랍습니다. 사기범들이 설치하게 하는 앱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하는 원격 조종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깔리면 여러분의 모든 금융 정보가 사기범에게 넘어갑니다. 65세 윤미숙님이 바로 이 수법에 당하셨어요. 보안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공식 앱입니다라는 말에 설치했대요. 그 순간부터 사기범은 윤미숙님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공식 앱이 필요하면 공식 홈페이지나 앱스토어 링크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전화 통화 중에 지금 바로 이 링크 눌러서 설치하세요라고 하면 그건 사기예요. 7번째 멘트는 더 황당합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택배로 보내주세요. 퀵서비스 기사가 방문해서 현금을 수거하겠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런 수법에도 많은 분들이 당하세요. 경찰청 금융범죄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70대 이상 어르신 피해 사례 중 23%가 현금 직접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황당한 방법에 속을까요? 73세 송기철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기범이 계좌 추적을 피하려면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대요. 범죄자들이 선생님 계좌를 감시하고 있어서 송금하면 바로 들킵니다. 송기철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뽑았어요. 그리고 사기범이 보낸 택배 기사에게 1,8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물론 그 기사도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죠. 어떤 공공기관도 현금을 택배나 퀵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기 수법이에요. 현금 전달 요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8번째, 마지막 멘트를 말씀드릴게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조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족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가장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서울시립대 사회심리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자녀를 언급한 사기 전화에서 피해자의 협조율이 93%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보다 자녀가 피해를 입을까봐 더 두려워하시거든요. 68세 김광수님도 그랬어요. 아드님 회사까지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모든 걸 따르셨대요. 김광수님은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아들만 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의 계좌 문제로 가족까지 조사받는 일은 절대 없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심리를 조종하는 사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멘트만 기억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 즉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1초도 더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기 전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에요. 금융보안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고 자녀와 상의한 사람들 중 100%가 사기를 피했어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사기범들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려고 하거든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만 사기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분 전화번호를 휴대폰 즐겨찾기 1번으로 설정하세요. 급할 때 바로 누를 수 있게요. 그리고 자녀분과 이렇게 약속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돈 관련 전화가 오면 무조건 먼저 너한테 물어볼게.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사기 확률이 90% 줄어들어요. 실제로 66세 박순자님이 이 방법으로 사기를 막으셨어요. 금융감독원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잠깐만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휴대폰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는 아예 받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이 기능이 있어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휴대폰 설정에서 번호 표시 제한 차단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팸 전화 차단 앱도 꼭 깔아주세요. 후후, 위즈콜 같은 앱들이 사기 번호를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이미 이런 설정을 해놓으신 분들은 사기 전화 자체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예방이 최선이거든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자녀분께 부탁하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가족 간의 정기적인 대화예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분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상한 전화 없었어?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사기범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어도 자녀분께 바로 말씀하실 수 있죠. 70세 이영희님 가족이 바로 이렇게 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전화로 엄마, 이번 주에 이상한 전화 온 거 없었어? 라고 물어본대요. 이영희님은 그 질문 덕분에 2번이나 사기 전화를 미리 차단하셨어요. 네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공공기관의 진짜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겁니다. 경찰청은 182, 금융감독원은 1332예요. 이 번호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끊고 여러분이 직접 저장된 번호로 다시 전화하시면 돼요. 절대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 번호로 전화하면 같은 조직의 다른 사기범이 받아요. 네, 금융감독원입니다라고 하면서요. 72세 정태수님이 이 방법으로 사기를 확인하셨어요. 의심이 들어서 직접 112에 전화하셨대요. 경찰이 그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사기입니다라고 바로 알려줬다고 해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의심이 들 때의 행동 요령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잘 모르겠으니 경찰서에 직접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기범은 100% 전화를 끊어요. 진짜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알려주죠. 하지만 사기범은 절대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67세 안경희님이 이 말 한마디로 사기를 막으셨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안 해.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이미 돈을 송금하셨다면 즉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둘째,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셋째,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상세 진술을 하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송금 후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4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시간이 지나면 확률이 10% 이하로 떨어져요. 금융감독원의 피해 구제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빠른 신고가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통장과 카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함께 보시면서 모르는 출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소액으로 테스트 인출을 당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기범들은 큰 돈을 뽑기 전에 1만 원, 2만 원씩 시험 삼아 인출해 보거든요. 이걸 조기에 발견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69세 최병호님 아들이 바로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출금을 발견하셨어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모르는 계좌로 5만 원 나갔네요. 조사해보니 최병호님이 한 달 전에 보안점검이라는 전화를 받고 앱을 깔았던 거였어요. 그 앱이 원격으로 소액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앱을 삭제하고 계좌를 바꿨어요. 여덟 번째, 마지막 실천법은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이웃 어르신들과 나누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기범들은 고립된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는 접근하기 어려워해요. 함께 지키는 게 가장 강력한 방어예요.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번 주에 이상한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렇게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그 아파트 어르신들은 한 명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딱 3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전화 끊고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기, 공공기관 번호 저장해 두기,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대화하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으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범죄 연루 계좌 동결 가족 피해, 이런 말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그리고 지금 당장 비밀로 하세요라는 말로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수법을 정확히 아세요. 8가지 사기 멘트를 알고 계시고 8가지 실천법도 배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고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숙님처럼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었어요. 더 큰 금액을 잃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기범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들이 쓰는 수법, 심리 전략,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이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겁니다. 1분 안에 사기 전화인지 아닌지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까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자녀분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영상을 봤어. 앞으로 돈 관련 전화 오면 너한테 먼저 물어볼 거야.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예방 수칙을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지켜갑시다.